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3주만입니까? 3주만? 네. 그죠? 예. 빈강시에서 맨날 떠들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돼서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참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동영상 들으셨죠? 예, 동영상을 그동안 들어오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서는 85페이지예요. 85페이지. 자, 85페이지에 차고가 나오죠. 차고. 오늘 차고 할 차례입니다. 차고 할 차례. 예. 자, 오늘은 차고를 할 차례입니다. 차고. 자, 차고예요. 차고. 차고. 자, 일단 차고의 뜻을 알아야 돼요. 차고의 뜻을. 차고의 뜻. 자, 일단 차고라고 하는 거는 표의자가 의사 표시할 때 의사하고 표시하고 의사하고 표시하고 이거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차고? 일치다, 불일치다, 차고는 의사 표시에 불일치예요, 불일치. 그죠? 흔들리죠? 불일치. 자, 근데 차고는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가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 이거를. 자, 만약에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 이거 모르면 차고예요. 자, 어떤 경우 차고가 생기냐.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매매 계약을 하는데, 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자, 근데 현재 갑의 생각, 갑이 팔려고 하는 건 뭐 A라는 토지예요. A라는 토지. A 토지를 팔 거다. 갑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을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제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에다가 갑이 B 토지라고 잘못 쓴 거죠. 다른 땅을 써버린 거죠. 예? 손가락 미끄러져서 집원 잘못 썼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생각은 A인데 지금 표시가 B로 된 거죠, 그죠? 표시가 B로. 자, 그럼 이때 을은 계약서 보니까 B 토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을은 지금 이 양반이 B 토지를 팔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표시된 거 상관없이 생각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양 당사자 생각이 같으면. 근데 지금은 양 당사자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 예? 이러면 이제 무슨 해석 하셔야 돼요? 이럴 때 규범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 그렇죠? 규범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현재 계약서에 B 토지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거. 이게 규범적 해석이죠. 그러면 규범적 해석에 따라서 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B 토지.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거 유효해요, 유효. 따라서 차고하더라도 일단은 유효죠. 일단 계약은 유효지만 이 갑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차고다. 나의 생각과 표시는 불일치했고 계약서 쓸 당시에 나는 그거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은 차고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원래 유효했던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고하면 취소 떠올리라 그랬죠. 자, 조문 확인해 보세요. 109조. 자, 109조 1항입니다.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전항의 의사 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취소는 상대적 취소라는 거죠.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 취소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취소라는 말이 나오면, 취소라는 말이 등장하면은 원래는 법률행위 효력이 뭐였는데?
원래 유효였어요. 그죠? 원래 유효였어요. 근데 일정한 취소 사유로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거죠. 원래 유효였는데.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해서 원래 유효였던 법률행위를 소급시켜서 뭘로 만드는 거죠? 이거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취소죠. 소급시켜서 무효로 만든다. 요 사례에서도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 빚 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계약은 성립한 거지만 이 갑에게는 차고라고 하는 취소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일시당초 갑과 을 사이에 원래 유효였던 계약을 소급시켜서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취소라는 거죠. 취소, 그죠? 취소. 근데 이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이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엄청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 취소권자가 자, 현재 갑이 취소권자죠. 그죠? 취소권자. 자, 이 취소권자 갑이 지금 차고를 했고 요건을 갖췄을 때 취소권을 취소권 행사를 하면은 원래 유효였던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그럼 반대로 갑이 취소권 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요. 행사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유효로 남는 거예요. 그냥 유효로 남는다고요. 법률행위가.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고 나는 취소권을 포기할 거다. 이걸 뭐라 그러죠? 취소권 포기할게. 다 까먹으셨죠? 그죠? 취소권 포기하는 거. 조금 이따 나와요. 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를 포기하겠다는 거를 추인이라 그래요. 추인. 자,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이 법률행위의 유무효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취소권자 혼자서 결정합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이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인정 안 해주죠. 취소권자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있었어요? 취소권자 누구 있었죠? 취소권자요. 취소권자. 취소권자는요. 자, 일단 차고하신 분들, 사기 당하신 분들, 강박 당하신 분들, 그죠? 착사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 능력자. 예, 이분들이 취소권자들이죠. 착사강제. 그죠? 동영상 안 들으셨군요, 그죠? 안 들으셨죠, 동영상을. 바로 티나버렸죠? 자, 보죠. 자, 근데 109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차고를 하면 취소를 하는 건데 아무 때나 취소 못 합니다. 을이 억울하기 때문에. 야, 네가 차고했잖아. 네가 차고했잖아. 근데 취소도 네가 하는 거죠. 취소도 갑이 하는 거죠. 그럼 을이 바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갑이 차고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건 필요하죠. 차고 취소 요건 필요하죠. 그죠? 첫 번째 요건 뭐예요? 중요 부분.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중요 부분이죠. 그죠? 중요 부분의 차고일 거. 자, 중요 부분의 차고여야 하고요. 자,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차고 취소 요건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내려가서 의 봅니다. 자,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이 차고라고 하는 거는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거. 이런 걸 차고라 그런다. 자, 동그라미 2번에서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를 알고 하는 건 비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잘 비교해 놓습니다.
자, 다음 뒷페이지로 갑니다. 자, 차고도 종류가 있습니다. 차고의 종류. 자, 첫 번째 차고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표시상 차고, 표시 갖다 잘못한 거죠. 자, 그리고 양과로 이번에 내용의 차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 보시면 뭐 달러와 유로화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자, 양과로 3번에 사자의 차고도 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건 심부름꾼이죠. 이 사자가 내용을 갖다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차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과로 4번의 법률의 차고라고 하는 거는 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차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과로 5번의 동기의 차고. 동기의 차고.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한데 이 동기의 차고도 중요하죠. 동기의 차고. 동기의 차고라고 하는 건 어디에 차고가 있다는 거죠, 지금? 동기에 차고가 있다는 거죠, 동기에. 그죠? 동기에 차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 매수했죠.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하였다. 토지 매수. 토지를 사요. 을이 토지 사요. 자, 근데 문제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는 이 토지가 그린벨트 땅이었던 거죠. 그린벨트요. 예, 그린벨트요. 개발 제한 구역. 그럼 이런 땅 사도 개발 전혀 못하는 거죠. 왜 사냐는 거죠. 바보도 아니고. 왜냐하면 을의 이 그린벨트 땅에 대한 그 매수에는 을한테 동기가 있다는 거죠. 을이 지금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린벨트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풀릴 거야. 라는 을에게는 뭔가 기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을이 이 갑으로부터 그린벨트 땅을 매수하였는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안 풀린다면 이게 바로 동기의 차고라는 거죠. 동기의 차고. 자, 그러면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 을이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을의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을은. 표시도 그린벨트 땅 사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라는 거죠, 일치. 따라서 동기의 차고라고 하는 건 우리 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그 차고예요, 그 차고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동기의 차고는 차고다, 차고가 아니다. 차고다, 차고 아니다, 이거. 차고 아니라는 거, 차고 아니라는 거죠. 109조에서 말하는 차고가 되려면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동기 차고 속에는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109조에서 말하는 차고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원칙이죠, 원칙. 취소가 안 됩니다. 차고 아니라서. 예. 자, 그래서 일단 의를 보세요.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는 일치입니다. 자, 그런데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나 연유에 어떤 그 동기 속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자, 니은에 보시면 판례를 분석해 보면은 표의자 인식과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리고 그런 사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그 사실, 이것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표의자가 기대했던 매수 동기, 풀릴 거라는 그 매수 동기가 그저 실현되지 않은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표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이거는 109조 착오가 아니고 취소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동그라미 2번의 원칙 확인하세요. 취소할 수 없다.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취소 가능한 경우도 있죠. 동기가 어떻게 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동기가 표시되면. 동기가 표시가 되면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할 당시에 을이 자신의 동기, 풀릴 거라는 이 동기를 상대방에게
그 동기를 갖다가 표시했을 때 동기가 표시됐고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라면은 그때는 차고의 요건 갖춰서 차고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요건 갖췄을 때 취소권 행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외한 게 더 있죠. 자, 동기가 표시조차 되지 않았더라도 동기가 표시조차 되지 않았어도 표시 안 됐어요. 표시가 안 됐는데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뭐 하시면 유발시키면 상대방이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켰다라는 것이죠. 갑이 나서가지고 야 풀린다 이거 풀리니까 사거라. 야 이거 풀린다 사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갑에 의해서 을에게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라면 이때는 갑이 지금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을은 따로 표시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유발시켰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표시조차 되지 않았더라도 착오 요건을 갖춰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오 요건이 뭐라 그랬죠? 착오의 요건이요. 착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여야 되고 중과실 없어야 되고요. 그죠? 예. 책 봅니다. 책 봐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하세요. 첫째 줄에 보시면 기억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그 동기를 뭐 했다고요? 지금 표시했다는 거, 표시. 자, 표시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내려가서 니은도 확인합니다. 주의할 것은 둘째 줄 동기를 표시하면 족하다. 동기 표시하면 족한 것이지 그 동기를 관련해 가지고 그 밑에 줄에 상대방과의 합의까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밑에 쪽 동그라미 4번입니다. 상대방이 동기를 지금 차고 유발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사례 접근 민법이 있는데 첫째라고 돼 있는 데서 그린벨트 대표적인 동기착오입니다.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린다. 자, 그리고 둘째를 보시면요. 자, 매매 계약 당시에 자, 이게 지금 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공장 설립이 안 되더라는 거죠. 역시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동기착오. 셋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뭐 공동주택, 호텔 등 신축에 대해서 인허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은 거죠. 인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죠. 동기착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동기착오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세 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88페이지로 오시면요. 이제 네모 2번에서 착오 취소하기 위한 요건들이 나오고 있죠. 자, 착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이어야 되고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되고. 자, 여기서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판단하는 기준. 뭘 가지고 판단하죠?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네. 예. 그죠? 예, 맞습니다. 뭐가 맞죠? 아무 말도 안 되는데, 그죠? 자, 요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이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요. 중요 부분. 그러니까 사소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 첫 번째 요건인데요. 자, 그러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요거는요.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해요. 자, 책에서 내용들 판례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88페이지에서 밑에 쪽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중요 부분 착오의 모습. 자,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보시면은 토지 현황과 관련된 거죠. 경작할 수 없는 하첫 땅을 논으로 오인했다.
매수자가 지금 현재 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던 거예요? 하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과 실제의 불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를 매수하는 을의 입장에서 이 매수자의 인식은 야, 이 땅 이거 논이잖아, 논. 나는 논을 사가지고 농사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고 보니까 실제 확인해 보니까 논이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이 뭐 예컨대 하천이다. 농사 못 짓는다는 거죠. 이런 식의 매수자의 어떤 인식과 실제의 불일치, 요게 바로 착오거든요. 착오. 네, 그러니까 이게 현황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매수자 입장에서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둘째입니다. 경계와 관련된 거죠.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 교환이 이루어졌죠. 근데 측량해 보니까 실제 경계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많은 차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차이. 그럼 조금 차이 이러면 안 중요한 거예요. 조금 차이. 그럼 안 중요한 겁니까? 네, 그럼 안 중요한 거예요. 네? 많은 차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례가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뭐 예컨대 이렇게 담장이 있었다는 거죠. 담장이 이렇게 있었고 담장이 이렇게 있었고 왼쪽 토지 갑거 오른쪽 토지가 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 토지를 교환했다는 거죠. 야, 이 토지는 너한테 줄게. 너도 이 토지를 나한테 넘겨. 이렇게 교환했다는 거죠. 교환할 당시만 하더라도 갑과 을의 토지 면적이 동일하다고 인식했죠. 당사자들이.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실제 측량해봤더니 담장이 경계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가 경계였던 거죠. 여기가 이렇게. 이 땅이 원래 을 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갑의 땅이었던 거죠. 그럼 갑이 손해봤죠, 그죠? 갑이 손해봤죠. 자, 이거는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거, 조금 차이 나는 거. 조금 차이 나는 거죠? 이거 중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거 중요 부분 아니라고요. 그 정도 경제적 불이익은 감수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려면 뭐 실제 경계가 뭐 이래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경계가 요랬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기가 싹 다 갑땅이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많이 차이 난다는 거죠. 많이. 이랬을 때는 경제적 불이익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셋째입니다. 보증계약을 하는데 주채무자 동일성과 관련된 겁니다. 보증을 선다는 거죠. 보증을 선다는 거죠. 갑이 채무자란이 공란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제시받고 채무자 A로 알고 보증계약서 서명 날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채무자 누구더라? B라는 거죠. B. 이런 거예요. 갑이 보증 서는 거예요. 보증 서시는 거죠. 자, 갑이 보증을 선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친구 A를 보증 서주는 것이다. 내 친구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 다 말아 드셨거든요.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내 친구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내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은행에서는 원래 담보를 제공해야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담보가 없기 때문에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담보 제공하시겠다는 거죠. 물상 보증이 이렇게 체결되는 게 보증계약이죠. 보증계약이에요. 근데 갑의 인식은 나는 지금 내 친구 A를 보증 서주는 거야 라고 갑은 생각을 했는데 계약서에 다 사인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줬다가 된 거죠. 그러면 채무자 동일성과 관련된 건데 갑의 입장에서 이거는 당연히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 아니에요? 중요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따라서 요것도 중요 부분이다. 자,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것들 나옵니다. 첫 번째, 시가랑 관련된 거. 이 시가라고 하는 건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시가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착오다라고 주장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착오 아닙니다. 시가랑 관련된 거. 자, 둘째입니다. 토지 매매에서 면적이나 지적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건 차이가 많이 부족한 거겠어요? 조금 부족한 거겠어요? 조금 부족이겠죠. 중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 그래서 매수 면적이 근소하게 부족하다는 거죠. 근소하게. 지금 괄호 속에 보시면 0.2평이 부족한 거죠. 근소하다는 거죠. 근소하다. 자, 내려갑니다. 밑에 쪽 양괄호 3번에 보시면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때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요. 중요 부분 착오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게 표시와 의사의 불합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되고 그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 착오라고 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죠? 경제적 불이익. 자,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판례가 바로 밑에 쪽 동그라미 2번 판례입니다. 이 가압류와 관련된 판례죠. 자, 이게 어떤 판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역시 갑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서주는 거예요. 보증 서준다. 자, 왜냐면은 A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A가 채권자, 을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갑이 보증을 서주는 거죠. 자, 이때 갑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가압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 A 재산에 만약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거라면은 이거는 뭘 뜻하는 거겠어요?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건. 이 사람 아파트에, 뭐 이 사람 자동차에, 이 사람 상가에, 이 사람 재산에, 뭐 통장 이런데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건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이것들은 전부 다 경매 들어가고 채권자들이 빚잔치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갑은 쉽사리 보증 서줘요, 보증 안 서줘요? 안 서주는 거예요. 이거 다 떠안을 가능성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가압류 들어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가압류 있다 그래요? 가압류 없다 그래요? A가. 없다 그러죠. 가압류 없어요, 쌤. 없다고. 따라서 갑은 A 재산에는 가압류가 없는 것이로구나 라고 갑이 인식했죠. 가압류 없네, 이 양반이. 그래서 보증 서준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서줄게 그럼 내가. 요렇게 보증계약 한 거죠, 그죠? 네, 보증계약. 근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을의 재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완전 배신이죠. 그럼 이거는 보증서는 갑의 입장에서 당연히 중요 부분이겠어요? 중요 부분 아니겠어요? 중요 부분이에요, 이거. 중요 부분이라는 거죠. 가압류가 없을 것으로 인식했는데 가압류가 있더라는 거죠. 있더라는 거. 근데 현재 이 판례에서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긴 했지만 이것은 원인 무효의 가압류 등기였던 거죠. 원인 무효의 가압류 등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가압류가 등기는 돼 있지만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거 없는 거라는 거죠. 없는 거.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일치하고 있는 거. 따라서 보증 서준 갑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중요 부분 착오다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이거 아니라고 했던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조사에서 가압류가 존재하긴 했지만 채권 없는
원인 무효의 등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가압류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실제는 가압류가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따라서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자, 내려가서 파란색 2번 확인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 중요 부분 착오이어야 되고 이 첫 번째 요건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매수자 을이 내가 매수하는 땅이 논이라고 인식했는데 실제로는 하천이었죠. 이거 중요 부분이라 그랬어요? 중요 부분 아니라 그랬어요? 중요 부분이라 그랬죠, 그죠? 중요 부분이라고요. 자, 실제는 하천이었는데 논으로 인식했다. 이거 중요 부분입니다. 중요 부분. 자, 따라서 이게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을은 이 갑과의 매매 계약 속에서 뭐를 행사하려고 해요? 취소하려고 그러죠. 을이 취소하려고. 야, 취소할게. 이때 을이 취소를 한다 그러면 갑은 순순히 취소하라고 하지 않죠.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권 행사를 저지시키고 싶은 거죠. 야, 취소하지 마라. 취소하지 마. 너 취소 못해. 이게 갑의 입장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당신이 매수인으로서 농사 지으려고 땅을 사는 거면 이 땅이 하천 땅인지 논인지 이거를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네가 확인 안 하셨잖아요. 따라서 을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죠. 을에게는. 따라서 을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취소할 수 있다. 너 취소 못한다. 이게 갑의 입장이라는 거죠. 갑의 입장. 자, 이 둘 중에서 차고자가 누구죠? 차고자가? 누가 차고자죠? 을이 차고자죠. 그죠? 을이 차고자. 자, 따라서 차고자에게는 중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죠. 차고자 스스로가 입증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자, 그러면 이 갑 같은 경우는 차고자의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 갑 같은 경우는 차고자에게 뭐가 있다는 걸 입증하셔야 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요. 너 중과실이니까 취소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입증 책임 둘로 쪼개지는 거죠. 그죠? 예. 네, 자, 89페이지 밑에 쪽 확인합니다. 중과실이 없을 것. 자, 일단 중과실의 뜻이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나와 있습니다. 표의자, 직업, 종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거. 이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중과실로 인한 때에는 중요 부분 차고 있더라도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D페이지 갑니다. 자, 그러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표의자에게 없어야,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럼 반대 해석을 해보면 표의자에게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과실 있으면 이 경우는 취소권 행사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중과실 있으면. 네. 근데 여기 한 개 더 있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표의자의 어떤 이런 착오를 상대방이 이거를 알고서 이용을 해 먹었다는 거죠. 이러면은 알고서 이용해 먹은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 그랬죠. 그럼 이 경우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권 행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중과실이 있더라도. 자, 그게 지금 90페이지 위쪽에 나오고 있죠. 동그라미 3번에서.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용을 해먹었네요. 상대방이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 표의자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양괄호 2번 확인합니다.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밑에 쪽에서 판례도 좀 봅니다. 양괄호 3번에 보시면 중과실 유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자,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개사 없이 매수하는 거니까 토지 대장 이런 것들 확인해 봤어야죠. 임야도 등의 공적 장부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 확인 안 하시면 그거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착오자에게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고, 자,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죠? 효력을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 자, 효력을. 자, 법률행위 효력을. 자,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 이게 을이죠, 그죠? 효력을 부인하는. 왜냐면 을은 지금 현재 취소권 행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나 취소할게. 취소권 행사에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을이죠, 그죠? 효력을 부인하는 자죠, 따라서 착오자가. 효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중요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상대방 같은 경우는 효력을,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 주장하는 자. 상대방은 주장하는 자죠. 효력을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 같은 경우는 너 취소하지 말라는 거죠. 취소하지 말고 야야 그거 유효로 냅둬라. 유효로 냅둬라가 상대방의 입장이죠. 따라서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입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 이제 네모 3번에서 착오 효과 확인하세요. 취소를 하는 거죠. 착오를 원인으로는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소급해서 무효로 만든다. 자, 밑에 쪽 2번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여부죠. 착오를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했다고 해서 이를 원인으로 과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고, 자, 갑이 상대방이고 을이 착오자일 때. 을이 착오자일 때, 착오자. 자, 착오한 을이 나 착오했으니까 취소권 행사하겠습니다. 취소할게요. 요건 갖춰서 착오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이거? 이 취소권 행사가 불법입니까? 아니, 불법 아니라는 거지. 불법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우리 민법 10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하게 권리 행사하는 거죠. 정당한 권리 행사하는 거죠. 예. 따라서 착오자가 취소권 행사를 했고 그를 통해 갑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해도 갑이 이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가. 왜냐하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파랑 색깔로 나와 있죠. 우리 판례 입장은 착오에 빠져서 행한 의사표시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착오로 취소한 자에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네모 5번이요. 착오와 관련된 문제, 착오와 사기의 경합이라고 돼 있죠. 착오하고 사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기치는 거. 자,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을이 갑을 사기치는 거죠.
나의 사기를 받아라. 사기. 을이 사기 쳤다는 건 기망을 했다는 거죠. 그죠? 기망을 했다는 거는 어떤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거죠. 허위 사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 갑이 차고에 빠져서 을한테 쏘가가지고 갑이 차고에 빠진 상태에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갑은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서는 사기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요? 이때 갑이 을 상대로 취소권 행사를 할 때는 사기를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하든가 차고를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하든가 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이요. 둘 다는 돼야 안 돼요? 둘 다는 안 돼요. 취소는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취소하고 나서 또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취소하고 나서 또 취소하면 이게 계약이 부활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자, 그러니까 갑은 여기서 110조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109조 차고 이거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하든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이요. 자,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은 차고로 인한 취소와 사기로 인한 취소가 경합한다라고 돼 있죠. 이 경우는 요건을 입증해서 선택합니다. 차고 가지고 취소할 건지 사기 가지고 취소할 건지. 밑에 2번 판례 아주 유명한 판례라고 했죠. 이 매도인 측에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이미 해제한 후라고 하더라도 차고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었던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3번 보세요. 쌍방 진위가 공통일 때는 차고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쌍방의 진위가 지금 뭐라고요? 공통이라고. 공통. 쌍방의 진위가. 쌍방의 진위가 공통이라는 거는 너와 나의 생각이 같은 거,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른 거. 같다는 거죠. 이런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이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잖아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계약은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차고를 주장하면서 취소권 행사.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 차고 취소가 되는 경우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될 때?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차고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요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쌍방의 진위가 공통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차고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차고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94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사기 강박으로 넘어갑니다. 사기 강박. 자, 사기 강박이라는 건 하자 있는 의사 표시죠. 하자 있는 의사 표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여기서 이제 사기하고 강박이 나오는 거죠. 그죠? 사기 강박. 이게 1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110조. 110조. 자, 110조 조문을 좀 확인을 해보죠. 110조 조문을요. 자, 1항에 보시면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취소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역시 원래는 법률행위가 뭐였는데? 유효였는데 취소권 행사를 해서 소급 무효로 만드는 거죠. 이게 취소죠. 그죠? 자, 2항입니다. 제3자 사기 강박.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항에서 말하는 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이 취소가 상대적 취소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선의 제3자가 보호받습니다. 자, 그렇죠. 110조 현재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건 사기 강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대방의 사기 강박을 말하는 것이에요. 법률행위에 그 상대방이 나한테 사기친 거죠. 자, 그런데 110조 2항에서 말하는 건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 누가 사기쳤다는 거죠? 제3자가.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는 거죠. 제3자의 사기 강박.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는 취소권 행사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서는 이 사기 강박의 어떤 위법성을 따져서 그러한 위법성을 갖추고 있다면은 이를 원인으로 사기친 그 상대방에게, 강박한 그 상대방에게 취소권 행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3자 사기 강박은 위법성만 따진다고 될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상대방이 사기 강박, 제3자 사기 강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 한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권 행사. 자, 그래서 제3자 사기 강박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요건 자체가. 그리고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상대방 사기 강박보다는 제3자 사기 강박이 더 비중이 크고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본격적인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